HBM이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인데요. D램을 이렇게 수직으로 여러 개를 싸서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다 쭈르르 놓기에는 면적이 문제가 있으니까 위로 쭈르 해서 숫자를 많이 한 거죠. 여기 이 D램 HBM에도 그렇고 기존의 D램에도 D자리, 중자리, 소자리라는 그 다음에 뭐 CPU든 GPU든 통신칩이든 HDD, SSD 저장 장치든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라는 개념 적어도 두 사이즈 이상 들어가서 직렬과 병렬을 담당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정보 출력량을 큰 놈이 담당하고 나머지를 병렬로 처리해서 열감을 나눠주는 이런 방식인데요. 플로팅 게이트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가 들어가거나 트랜지스터, 카페시타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가 들어가서 각각의 사이즈를 따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0 또는 주소를 따라서 1, 2, 0, 1, 2, 3, 4, 5, 6, 7, 8, 90,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배터리도 직렬 인버터가 됐든 컨버터가 됐든 뭐 모든 형태의 배터리 이렇게 여기 좀 뭐죠 저기 뭐 야외용 그 저기 파워뱅크 이런 것도 배터리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를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회로 자체를 이렇게 이런 반도체든 여기시든 직렬 회로, 백렬 회로 공존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력을 직렬 회로 또는 직렬을 큰 놈이 담당을 하고 또는 그 파워 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모터나 발전기, 굵기가 트는 구리선들을 적어도 두 사이즈 이상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얇은 놈이 부드러운 동작, 이것을 파워 있는 동작을 결합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모터와 발전기에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전기선이든 통신선이든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라는 이 개념이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축 케이블에다가 동일한 두께가 아니라 서로 틀린 두께를 넣어서 쌍방향으로 만들어 동축 케이블 인터넷 유선전화에서도 쌍방향으로 만들어 주든지 전기선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선도 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전기선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좀 유선 전화선에도 이게 뭐죠 저기 양방향으로 두 선이 있는데요. 그것을 두께를 틀린 놈이 하나도 이게 그냥 두 개짜리가 하나가 되든지 한 선 한 선에다가 두께가 틀린 놈을 하나 넣어주고 얇은 놈을 넣어주고 이거는 그냥 유선 전화선으로 하시든가 여기서 이 안에 하나의 케이블 안에 여러 개의 두께가 들어가 있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력선으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력선과 통신선이 같이 있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동축 케이블 선으로 인터넷 선으로 삼고 하나는 그렇죠 전화라 이런 통신 선으로도 같이 공존이 가능하다. 유선 전화에도 그렇고 이건 다른데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케이블이다 그러면 이제 마더보드하고 HDD나 케이블 있잖아요. 그럼 두꺼운 놈을 넣어가지고 초고속선으로 삼거나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지금 HBM 이 기술에 있어서도 제가 외곽으로 해가지고 외곽으로 수직 관통 기술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쓰시더라고요. 그럼 그냥 수직 관통 기술은 제가 기술을 개방할게요. 수직 관통 거기서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거기서 마음대로 하시고 외곽으로 전기선을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도 제 기술을 개방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마음대로 쓰시면 되겠어요. 네, 허락을 받지 않고 제 기술인데 SK하고 지금 SK 하고 저기 뭐죠 삼성에서 이거를 SK 한이어서 이걸 쓰시더라고요. HBM을. 난 되게 황당했습니다. 네. 대놓고 하실 거면 제가 웬만하면 기술 개방해 드릴게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맘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리소그래피 과정을 진짜로 해놓은 얘기. 어떤 그 특별한 기술이라도 개방할 용의가 있습니다. 통 큰 사람이니까. 저기 뭐죠? 나중에 기업하고 협상을 하다가 자기네들도 뭐 개발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내 기술이 이렇게 기술 주체를 갖다 흐리는 전 누구하고도 의논한 적이 없는데 제 거를 보고 있다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10건데
그 반면에 페이스북에는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 캐나다 정부, 인도 정부, 일본 정부, 러시아 정부, 이스라엘 국방부하군, 유럽 정부 이렇게 다 들어왔단 말씀이에요. 각 의원들도 우리나라 의원 30명 이상 들어가고 이재명 대통령도 팔로우하시고 원식 국회의장,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의원들 50명 이상, 뭐 캐나다 의원들도 엄청 많이 몇십 명씩 팔로우하셨죠. 인도 대통령과 총리, 전 대통령 이렇게 장관들을 다 팔로우하시고 정치인들도 중국도 정보기관 들어오고 CIA, FBI, 국토부 산하의 방척기관들, 나사 들어가죠. 나사, 유럽연합과 유럽 항공우주국, 로키드 마틴, 보잉이 들어오고 러시아 록펠러가 이렇게 들어온다. 팔로우 받아보셨으면 다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팔로우한 게 아니에요. 국가기관이 웹사이트부터 계속 광고를 하시더니 그다음에 마침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시네요. 네.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 광고내고 계시고 제 페이스북에 여러분들 그러세요? 예, 국정원, 국가정보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경기도 성남시, 그다음에 외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정보통신산업정부 계속 광고를 내셨어요. 주한미 대사관들에서 제 기술 알고 있구나. YTN의 제 어떤 정보 출연 연구기관, 이거 소개한 정보 출연 연구기관과 YTN에 소개한 정보 출연 연구기관과 중소기업들, 삼성과 대기업이 쏟아지더라. 반도체 기술도 제거를 하시면 제품에다 표시를 하시면 제가 그러지 웬만하면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그냥 마음 편히. 저는 또 개발하면 되니까 다른 거를. 네. 이런 부분을 그냥 마음 편히 쓰세요. 네. 제가 수직 관통 기술은 제 기술인데 멋대로 외곽에다가 이렇게 전기선을 넣고 바깥으로 나가지고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쓰십시오. 네, 마음 편히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술을 개방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뭐 별다른 갈등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기존 평면 웬만한 거는 삼성에서도 그렇고 혹시 다른 반도체 업체에서도 그러면 제가 기술 공개해 드릴게요. 편히 쓰시면 포토 리서그래피 과정을 자기네들이 전 세계에서 해주면은 전 세계 중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반도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토 리서그래피 과정을 끝낸 이런 기판을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 중소기업들은 상관없이 엄청나게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다. 그들은 그렇죠. 반도체 물량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것도 다 웬만하면 다 해드립니다. 그것도 제가 공개해 드릴까요? 네. 그것도 그 기술은 제가 제 사업 아이디어였는데 그래서 그것도 웬만하면 제가 공개를 그럼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제가 공개를 해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도 공개할 수 있다. 지금은 아니다. 기존 평면 D램 대비 데이터볼을 저 차근차근 하나씩 해드릴게요. 기술 공개를.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웬만하면 다 기술 공개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 협박적으로 만약에 혹시라도 하시면 전체 다 기술 공개해 버립니다. 기존 평면 2D D램 대비 데이터 도루를 1024비트 이상으로 대폭 늘려서 AI 반도체 병력 현상을 해결합니다. 이 데이터 도로뿐만 아니라 전기선을 대중소로 들어가서 필요 목적을 따라 언어프로 하셔가지고 전력을 전략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통신선 이런 것서 전력선을 대중소로 해서 또는 세 개다 그러면 이제 전기선이 언어프를 할 수도 있고 통신선이 세 개다 그러면 그것도 언어프도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늘 전기가 흐르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통신선이 100개도 될 수 있겠지만 1000개도 되고 그 중에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통신선을 만들어서 고속선을 만들어주고 평상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어프시켜 놓고 전력을 저조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필요하면 이것도 공개해 드릴게요. 네. 지금 HBM에서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네, 다른 데서도 그럽니다. HBM의 구조 및 원리 핵심 요소 3D 적층 기술인데 여러 개의 D램 다이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 한정된 공간에서 메모리 용량과 데이터 전송 독도를 높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포토리소그래피 그것도 그럼 통과 개방할까요? 네, 그렇죠. 그것도 하십시오. 그러면 네. 포토리소그래피 과정을 끝낸 것을 웨이퍼를 판매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기술 개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토리소그래피 과정을 끝낸 이런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칩을 파는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기술 개방하겠습니다. 그것도 쓰세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저 통구 사람 3D 적층 기술을 여러 개의 D램 다이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 한정된 공간 내에서 메모리 용량과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인다. 실리콘 관통 좀 팔 거 많아요. 또 만들면 되니까. 실리콘 관통 전곡 쌓아 올린 반도체에 대해서도 또 개발할 수 있어요. 다른 기술. 준비 중입니다. 실리콘 관통 전구 TSB 그래서 쌓아올린 D램 칩들의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고 이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전도성 물질로 연결하여서 데이터 전송 통로로 만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토리소그래피 과정을 통과한 그런 기판과 반도체 칩을 판매하는 여서 공개, 그다음에 수직으로 외곽에다가 전기선을 놓고 외곽에다가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 공개. 그래서 수직 관통 기술을 제 기술인데 멋대로 쓰시니까 그것도 공개. 그것도 마음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편하시죠? 광폭 인터페이스 기존 DDR 메모리 대비 1024선의 이상의 넓은 도로를 제공한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고도역폭을 확보한다. 이렇게 로직 그렇게 해서 기존의 DDR 메모리가 32에서 64 차선이고 이것은 1024 차선에 이것도 사실은 네네네 그렇습니다. 1024 이거 도로를 넓은 도로를 대중소로 통신 도로든 아니면 전기 도로든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돼. 전기선을 그 안에서 전기선 통신선을 고랑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넣고 그래서 전기선 발열이 생기지 않게 하거나 실리콘 웨이퍼 자체 유리석형 코드 이제 세럼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전기선을 그 안에 묻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나옵니다. 이런 피복을 전기선 피복 수백 개를 묶으면요, 수백 개로 열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유리기판 플라스틱폰에다가 또는 이렇게 저렴 구조를 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전기선 피복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낸드 적층할 때도 그렇고 HBM 적층할 때도 훨씬 더 이렇게 발열에 있어서 강하죠. 그다음에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판 HBM 뭐 D램 만들 때도 유리석형 코팅 여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게 발열에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텅스텐 같은데 쓰시잖아요. 텅스텐 구리압금으로 만들든가 텅스텐 자체에다가도 유리석형 코팅 여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구리 회선 그다음 트랜지스터 카페시터에도 그러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넣으실 때 전기 회로선을 대중소, 전자잉크도 그렇고 모든 전기선 통신선에도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이렇게 차근차근 나서 싹 제조하는 기술을 해서 전달을 영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DDR 메모리 대비 1024선 이상 넓은 도로 제공해서 전기선을 그 안에 묶고 그다음에 저렴 구조를 해서 전기선 전체를 그죠 절연을 밑에 깔고 그다음에 전기선 깔고 이렇게 이런 위에다 까는 이런 식으로 해요. 사실상 전기선 피복처럼 만드는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안에서 열을 아까 지금 전기선 피복처럼 그렇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재료가 다양하겠죠. 네. 하시면 지금 뭐든 메모리 보드가 메인보드라든지 모든 기판에다가 저렴 구조를 놓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 기존의 모든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가 된 압축전지 배터리 중 이런 건전지에도 절연선 피복 전기선 피복처럼 전기 절연 테이프 방식이라도 이것을 이렇게 코팅을 주거나 유리석형 코팅제, 세람 유리막 코팅제라든지 기타 코팅을 줘가지고 외부 온도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방전도 잘 안되고 되게 좋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이다. 수소산소 빼는 기술을 그것도 제 기술이고 뭐 압축전지라든지 이런 것도 스마트폰 충전율처럼 충전율을 나타내고 전기를 단락시키는 충전이 되면 그런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광폭 인터페이스 기존 DDR 메모리 대비 1024성의 넓은 도로를 제공하고요. 한번 그렇게 무단으로 하시고 싶으면 제가 기술 공개해 드린다. 웬만한 건 좀 골치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고대 우표를 확보한다. 로직 칩과 패키징, 보통 프로세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프로세서와 TSB를 통해 직접 연결되어 데이터 처리 효율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 TSB 기술로 인해 데이터 전송 거리와 속도가 매우 빠르며 고성능 AI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다. 제가 의학 기술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니면 딱 공개로 다 들어가 버릴 테니까. TSB 기술로 인해 데이터 전송 거리와 웬만한 거 다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나도 그림도 한 600장 태워버렸는데 제가 좀 성품이 좀 그런가 봐. 그림도 한 600장 태워버렸어. TSB 기술로 인해 지금 100몇십 장만 남아있는데 네. 언제 또 그릴지는 모르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릴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TSB 기술로 인해 데이터 전송 거리야 아니면 나 먼저 다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TSB 기술로 인해 데이터 전송 거리야 통크다. TSB 기술로 인해 데이터 전송 거리와 속도가 매우 빠르다. 고성능 TSB는 실리콘 관통 전극인데요. 고성능 AI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다. 고용량 소형화, 수직으로 쌓는 구조 덕분에 좁은 면적에서도 공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전력, 메모리 컨트롤러 거리가 짧고 인터페이스 전압이 낮아 GDDR과 비교했을 때 전력 소모가 작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높은 제작 난이도, 다수의 칩을 쌓고 TSB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칩을 쌓고 TSB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며 발열 문제와 높은 생산 단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발열 문제 실리콘 웨이퍼에다 유리소견 코팅해서 유리막을 넣어서 저런 테프 방식으로도 코팅을 좀 주면 대신 열에 있어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추 붙이는 방식도 제 방식이에요. 네, 그럼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죠. 네. 높은 생산 단점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네. 그리고 DDR, 이렇게 DDR 이렇게 DRAM이라든지 CPU, GPU, 그다음에 통신칩, HDS의 대중소라는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에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플로팅 게이트를 대중소라는 개념에서 직렬이 큰 놈이 직렬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병렬을 담당하고 50%를 이제 걔가 담당하고 30%, 40%도 괜찮아요. 네. 나머지를 병렬 60% 담당해도 괜찮고. 네. 그렇게 해서 인버터, 컨버터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회로 자체를 직렬회로와 병렬회로도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로 쪼개서 이렇게 만 개로 쪼개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각각의 통신선을 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를 정보를 처리하는 제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HD나 SS도 각각 다른 저장으로 직렬 저장을 하고 큰 놈 50%는 여기 큰데 논리적으로 저장하고 나머지는 파편적으로 정보를 잘라 저장하고 다시 합산해 줄 수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다가 회사 내 컴퓨터 100대다 그러면 100대다 그러면 거기를 연산을 분산해서 처리하고 다시 합산해 주고요.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각각 저장하거나 각각 처리하고 다시 분산해서 합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램 같은 데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 있어서 최대한 일꾼을 많이 해서 거기서 동시에 이렇게 띄워주는 이런 작은 조각들은 동시에 읽어드리는 게 가능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내 속도 처리가 빠르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대중소로 만들어서 정보 처리한 놈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대중소로 동시에 읽어드리는 이 기술로도 소프트웨어적이든 하드웨어적이든 대중소로 만들어서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한다는 회로 자체를 아니면 큰 놈이 직렬 맞고 병렬을 정보 처리 용량 통신칩에서도 그러하다. HDD도 SSD도 여러 개가 하나에 될 수도 있어요. HDD나 SSD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가지고 먼저 급한 저장을 거기서 하고 순차적으로 옮겨가는 저장을 하거나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D램에다가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SLM 같은데도 그것을 전력이 꺼져도 전원이 끊어져도 계속 전원이 공급되어서 지워지지 않는 간단한 방법을 이렇게 그렇죠. 지워지지 않는 D램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하시면 제기소리 되겠어요. 배터리 몇 개를 달든지 계속해서 일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여기 HDD HDD나 SSD에다 플래시 메모리를 달 때도 이때 이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작업을 꺼도 계속해서 작업을 해서 그쪽으로 순차적으로 옮겨가는 기술도 쓸 수 있다. CPU 같은 거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만들든가 아니면 그래서 직렬회로와 병렬회로 넣어서 큰 놈이 직렬을 나머지 병렬하고 그래서 나눠서 정보를 처리하면 되게 정보 속도가 빡 발열도 괜찮다. 최대한 숫자를 많이 넣자라는 거죠. 일꾼들을 많이 넣자라는 거. 통신칩도 그렇고 CPU도 이 개념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정보 용량을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뭐죠?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CPU를 원칩으로 놓거나 마더보드 옆에 놔가지고 AI 칩으로 삼지 않은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를 CPU나 GPU에 탑재를 해서 거기다 정보를 저장하고 빨리 처리하는 기술. 부팅 프로그램을 거기다 넣어주는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부팅 프로그램 거기다 넣으면 지금 현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윈도우 이런 부분, 근데 구글 안드로이드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바이오스나 이런 구동 칩들의 어떤 CPU, GPU, D램이라든지 HDS 또는 모뎀 같은데 또 셋톱박스 아니면 이렇게 와이파이라든지 컴퓨터 자체 모든 부품 하나하나에 거기 구동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기능을 꼭 들어가야 된다. 거기 이제 이거 그렇죠. 트로이몽마 해킹 파일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법으로 통과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자기들이 만든 이런 프로그램들에게 일련 번호를 다 매겨가지고 다른 파일이 들어오면 쉽게 적발이 되도록 하는 기술. 그다음에 부팅 계속할 때 걔네들이 검사를 해서 우리 파일 아닌데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해킹 문제 때문에. 하시면 제 기술이. 음악 프로그램 같은데도 제가 음악 프로그램에다 그 다운로드 하면은 이렇게 뭐 멜론이다, 뭐 유튜브에 다운로드 하면은 근데 고객님 번호가 따로 부여가 되고요. 분석 컴퓨터 연결되어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 몇 번 카운팅 됐나, 몇 번 저기 틀었나, 몇 번 틀었나도 다 이게 본사 컴퓨터에 기록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다른 데서 이거를 갖다 프로그램을 풀어가지고 멋대로 복제를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 거는 하나인데 여기도 틀고 저기도 틀고 저기도 튼다. 그러면 112 들어가게 되는 어떤 작동을 중지시켜 버리거나 거기다가 역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그건 우리 뒤 프로그램이 들어간 데는 거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디서 쓰이고 있는지를 그 위치까지도 잘 알 수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프로그램이 그렇죠. 서비스를 안 해줄 수가 없으니 불법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은 내 프로그램에 가 있는 데는 어디든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IP 주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아니면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데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요. 정확히 알아야지 주소를. 그리고 불법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이렇게 네킹을 하려고 하게 내 정보를 가져가려고 하면 거기다 프로그램 심어서 거기서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것에 프로그램을 실어서 누가 했는지 그래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경로를 추적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이렇게 뭐 옥션이다, 또는 월마트, 또는 아마존이다, 또는 뭐 알리바바다, 쿠팡이다, 또는 우리나라 롯데마트, 이마트다. 그러면 들어오는 고객님이 경로라는 게 있잖아요. 물건 구매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접속을 해갖고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건드린다든지 이런 거 하면 이제 들어오는 고객님들마다 다 접속하는 거 일련번호를 지급하고 일련번호를 넣어서 그래서 적발하는 불필요한 경로 정해진 경로 외에 활동을 한 것을 적발을 하고서 끊어버리든가 112 신고 이렇게 보안센터 이렇게 하거나 내 컴퓨터다 아니면 모뎀 그다음에 셋톱박스 TV 뭐 스마트폰 이런 데서도
정해진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에서 접속을 할 때 일련번호를 그때그때마다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마다 파일마다 일련번호를 취급하고 접속할 때도 그때 맨날 몇 시에 어떤 행동을 했다, 어떤 경로로 무슨 활동을 했다 기록하는 기술을 쓰시면 함부로 못 지우도록 그것도 권한을 주지 않는 그런 것도 하시면 나중에 112에 신고하거나 할 때 불법적인 활동을 하면 이렇게 딱 그래서 112에 신고하거나 형성이 잘라버리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함부로 다운로드 업로드를 권한을 주지 않거나 그것을 자기네들이 변경을 시키지 못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설정이라든지 변경을 시킬 수 없도록 설정 부분 또는 이렇게 다운로드 업로드 하는 부분 스마트폰의 갤러리가 되겠고요. 내 통신 기록을 본다든지 또는 은행 계좌 기록을 본다든지 문자 기록을 본다든지 이런 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파일 하나 사진 파일이다, 이렇게 동영상 파일이다, 문서 파일이다 하나하나에 그것도 비밀을 넣어주거나 통째로 저 기능에 비밀번호를 넣어주는. 그래서 임의적인 비밀번호가 있거나 나 자신이 비밀번호가 있거나 스마트폰을 작동할 때 또 보이는 카메라가 그렇죠. AI에게 대한 다른 인식을 하는.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다운로드 업로드만이 허용이 되고 중요한 기능은 여기 위에 이 경로만이 다운로드 업로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경로만이 스마트폰, 데스크탑, 노트북, TV를 조작할 수 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에서 들어와서 내 스마트폰을 갖다가 영상 통화하니까 쌍방향의 자료 주고받으니까 이쪽 자료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허용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원격 서비스를 받죠. 저도 스마트폰 데스크 원격 서비스를 많이 받았는데, 네. 여기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쪽에서 들어와서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해줬죠. 네. 이쪽 화면을 보이니까 그렇죠. 네, 영상 통화처럼 보일 수. 그래서 이쪽 자료와 화면을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도 쓸 수 있다. 그래서 화면을 영상적으로 이쪽 스마트폰 화면을 그쪽에서 본다. 그럼 그걸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을 지울 수 없게 해서 범죄 기록으로 남게 안 남기는. 이런 해킹을 방지하는 기술. 근데 화면이 안 비우면 안 되죠.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깔아진다든 이런 기능에 대해서도 범죄 행위로 해서 그것을 그러죠. 그것도 경로 기록에서 그쪽을 추적한다는 것이죠. 모든 데스크탑, 노트북, TV, 스마트폰, 유선전화 그 고유 번호를 줘가지고 고유 번호를 줘서 추적하면 되게 편할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SNS 기능, 이메일을 곧바로 주고받는다든지 스마트폰에서 데스크탑으로 유선이나 무선으로 이메일을 주고받게 한다든지 사진, 동영상 곧바로 그쪽 컴퓨터에 넣어준다는 거죠.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은 되는데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서 연결하면 이게 가능할 것 같고요. SNS 곧바로 이렇게 데스크탑으로 채팅을 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동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곧바로 채팅으로 들어가서 단톡방을 자기네들이 개설을 하고 방송국으로 만들 블로그 홈페이지로 만들어주거나 고유번호를 줘서 사고팔 수 있는 기능을 줍니다. 방송국에서 개인 방송국으로 유지를 하든가 아니면 그 광고를 내든가 자기네들이 혈안이 돼서 사람 고객님 유치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 교회에다 그러면 회사다 다 자기 컴퓨터에 접속해요. 그거는 컴퓨터를 바꿔도 계속 고유번호로 유지가 됩니다. 플랫폼 회사들이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것도 하시면 이것도 큰 사업이 된다. 여기다가도 바로 택배를 보낼 수도 있고 주소로 해가지고 IP 주소는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송국을 자기가 만들어서 10개든 100개든 계정을 만들어 사고파는 이 기능을 유튜브에 쓰든 페이스북에 쓰든 넷플릭스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사고파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혈안에 대해서 판매를 홈쇼핑도 그렇고 다른 쿠팡, 롯데마트, 이마트, 옥션 이런데 네이버 쇼핑, G마켓 어떤 데도 11번만 하시면 안 되겠다. 어쨌든 지금 HBM은 16단 이상까지 적정한 HBM4까지 발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가 기술을 그렇게 워낙 무단으로 쓰시면 자가 기술을 다 개방하는 기술이 꽤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함부로 무단으로 쓰시면 범죄 행위가 됩니다. 범죄 행위를 그 제품에 적시를 하면 문제가 안 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포토 리서기비 과정을 거친 이런 웨이퍼를 판매를 하거나, 그다음에 그 칩을 잘라서 그다음에 식각 공정이래, 증착 공정이래, 뭐 기타 다른 것도 다 기술을 공개를 할 테니까요. 그거를 이게 마음대로 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 관통 기술에 이것도 다 제 기술인데요. 외곽에다가 전극을 해서 올리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과 SK에서 멋대로 쓰시기 때문에 기술 공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기술도 얼마든지 기술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